엑셀 파일 보고 한번 다 이해를 하시면은 그 다음에는 어디 보자. 요건가? 오케이. 조금만요. 응? 응. 공유. 다시 공유. 어디 갔어? 요 값은 이 데이터를 더한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톡도 우리가 광고를 하고 카카오톡에 발주 건수를 정리를 했습니다. 네이버 광고, 네이버 발주 건, 인스타 광고, 인스타 발주 건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쭉 이렇게 정리를 했다라고 할게요. 그럼 시간은 30개를 했기 때문에 30개의 시간 테이블별로 한 거잖아요. 그럼 시간 흐름상의 차이를 보고 싶은 게 아니고 종단 분석입니다. 종단 분석.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누가 의미가 있고 누가 의미가 없는지. 그리고 우리는 광고를 통해서 카카오톡에 얼마를 투입을 하면은 발주가 몇 건 되고, 네이버에 그러니까 네이버에 광고를 몇 개를 하면 발주가 얼마가 몇 건이 되고, 인스타에 광고를 얼마를 하면은 발주가 몇 개를 되고 해서. 그래서 전체 발주가 몇 개인데, 오다가 몇 개가 들어오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분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원본의 경향성 봐야 된다라고 했죠. 그 일일이 말씀 안 드릴게요. 이제 차트, 분산형 차트 한 거에도 홍보비하고 발주를 봤더니, 뭐 이렇게 됐네. 그리고 광고비를 봤더니 선형은 아닙니다. 그 발주도 봤더니 선형은 아니에요. 비선형이에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먼저 전처리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전처리를 한 거는 뭐냐 그러면 요거 이제 차이가 뭐냐 그러면 사실은 여기에서 이렇게 전처리를 한 거예요. 발주의 합을 그냥 추가를 한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를 추려서 했잖아요. 요거를 전처리라 그러는 거예요. 데이터를 이렇게 전처리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전처리를 했어요. 왜냐면 내가 이제 광고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거든요. 광고별로 어떤 차이인지를 알고 싶어 갖고 요 데이터에서 요것만 꺼내온 거예요. 그 전처리를 요약을 한 겁니다. 지금 쭉 보시면 0.13뭐 이렇게 있어요. 얘 지우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는 몇 번 안 했으니까 시간 1시간 안에 끝내기로 했는데 10분밖에 안 남았네. 아이, 말이 많아서 그래. 말이 많아서. 데이터 분석 회기식 회기 분석 확인. 다중회기입니다. 얘 다중회기. Y쪽 우리가 알고 싶은 거 뭐야? 발주 합을 알고 싶은 거죠. 근데 X축은 어떻게 돼? 요 광고 건수, 이제 광고 비용이죠. 광고를 얼마 했을 때 뭐가 됐다 하고서 지금 이제 잔차까지 클릭을 해줄 거예요. 잔차까지. 그리고 잔차 하지 말까? 일단 클릭하고 잔차를 적용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결과가 나왔죠? 결정계수 봐야 된다 그래서 결정계수는 0.47입니다. 0.47이어서 0.4 이상이니까 쓸만해요.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것도 이제 P값이라고 했어요. P값들 딱 보니까 못생긴 애가 있어요. P값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0.05 미만일 때 인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0.05 미만 요거 하나밖에 없네. 0.01, 0.08도 사실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0.08하고 0.05는 0.3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이런 것들은 연구 논문 쓸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연구 논문 쓸 때는 무조건 0.05 미만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사회과학이다 보니까 실제 마케팅을 적용해야 되니까 0.08 정도는 쓸지 말지를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 마케팅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잔차 분석까지도 이렇게 했는데 잔차 분석하는 것은 제가 다른 데에서 보여드릴게요. 다른 데이터에서 잔차 분석 어떻게 하는지 딱 보여드릴 거고요. 요 못생긴 놈들을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은 몰라도 얘는 0.4면은 이거 못 써먹는 거거든요. 이거 아예 못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했냐 그러면 상관 분석을 돌리는 거예요. 설마 얘네들 자기들끼리 상관이 있는 거 아니야? 상관 분석을 싹 돌렸어요. 상관 분석을 돌렸더니
컬럼 1하고 1하고는 당연히 100%겠죠. 컬럼 이거 당연히 100%예요. 근데 컬럼 1하고 컬럼 2하고 컬럼 1은 0.18이라는 상관이 있는 거고, 컬럼 3하고 컬럼 1은 0.25라는 것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컬럼 뭐냐? 컬럼 1, 컬럼 2, 컬럼 3입니다. 컬럼. 그죠? 컬럼 1, 컬럼 2, 컬럼 3. 컬럼 3하고 컬럼 1은 0.25인데 요놈 컬럼 3하고 컬럼 2 0.86. 똑같은 놈이야, 이놈. 왜냐면 1이 100%잖아. 얘는 86%로 똑같은 놈이라는 거지. 네이버 광고하고 인스타 광고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까 했던 거를 좀 해볼게요. 이제 쌍체 비교라는 걸 할 텐데,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자, 이 쌍체 비교는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데이터 분석, T검정이에요. T검정, 쌍체 비교, 확인. 변수 1, 요거야 변수 1은. 변수 2, 변수는 얘야. 싹. 이름표 안 쓸 거고 새로운 워크 이게 출력 범위 설정해줬죠? 출력 범위 여기. 요거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히트맵 말씀드려요. 이거 7시 반까지 가겠네. 끝. 쌍체 비교를 해보니까 평균은 69.6666이래. 진짜 맞나 한번 볼게요. 이게 서메이션 값이고요. 어디 갔어? 야! 평균! 69.667 맞죠? 66.667 평균의 차이는 반드시 있습니다. 평균의 차이는 반드시 있는데 P값 봐야 된다 그랬죠. P값 0.05가 넘어가네. 0.05가 넘어가. 이게 양측 검적, 단측 검적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제 양측 검적, 단측 검적을 따질 거는 아니고 뭐 여튼 싹 다 0.05가 넘어가요. 0.05가 넘어가면은 그러니까 연구가설 채택입니까? 기각입니까? 넘어가면 기각이야. 얘는 못 쓰는 거야. 기각이에요. 기각. 연구가설 못 쓰는 거야. 원래는 뭔데? 네이버 광고와 인스타의 광고는 평균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연가설은. 근데 내가 통계를 돌려봤더니 그 평균의 차이가 있대. 그러면은 마케팅 2, 인스타 광고는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평균의 차이가 다르니까. 근데 돌렸더니 평균의 차이가 있다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얘랑 얘는 같은 놈이라는 거지. 또 흥분했네. 같은 놈이야. 같은 놈. 굳이 두 개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는 인스타 광고를 싹 다 빼버리고 네이버에 해도 돼요. 왜냐면 관리 포인트가 줄어들잖아요. 근데 딴 것도 본 거예요. 이제 딴 것도 진짜 그래? 그래갖고 발주 건수별로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데 라고 해서 후다다닥 요거를 돌렸어요. 이거 쉬워요. 이것도. 자, 어디 갔니? 데이터 분석. 이게 무슨 분석? 상관 분석 클릭. 입력 범위 잡고. 궁금한 건 요거잖아요. 얘네들이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한 거잖아요. 보고, 자, 새로운 그 출력 범위 설정. 여기 어디 갔어? 여기 잡았어, 여기. 확인. 근데 데이터 있다, 어쩌고저쩌고. 눌러. 슉 해서 이거 나온 겁니다. 와, 그랬더니 얘랑 볼 때는 0.2밖에 차이가 안 나요. 얘랑 할 때는 0.15밖에 차이가 안 나고 얘랑 할 때는 0.18로 차이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발주 건수별로는 이거 일치하지 않네? 라는 것들은 우리가 상관이 별로 없네? 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바로 뭐 해야 돼요? 쌍체 분석 돌려야 된다고 하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쌍체 분석 어디 갔어? 야, T 그렇지. T 변수 1하고 변수 2하고 알아본 겁니다. 변수 1하고 변수 2하고 네이버하고 인스타를 알아본 거예요. 아까에선 얘네들 같은 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변수 1 네이버하고 변수 2 인스타하고 발주 건수는 진짜 차이가 있을까? 하고서 출력 범위 여기로 할게요. 중복 어쩌고 저쩌고 나옵니다. 그러면 슉 나왔습니다. 이렇게 평균이 232하고 234래요. 그 상관계에서는 0.18인데 통계량을 보니까 싹 다 0.05 P값이 0.05 이상이요. 그러면은 평균의 차이가 있다 없다? 평균의 차이가 없는 겁니다.
평균의 차이가 없어서 같은 놈이에요.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광고비도 같고 발주 건수도 같아. 완전 일치하는 거지 이거는. 혼자 흥분해갖고. 아유 그렇습니다. 혼자 흥분해갖고 떠들다 보면은 옛날에 코로나 시절에 이렇게 줌으로 상담하다가 혼자 흥분하던 게 생각이 나갖고 얘는 완전히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냐 그러면 네이버 발주나 인스타 발주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황에 따라 얘를 합쳐도 되고 안 합쳐도 되고 그러면 회기식을 다시 돌릴 때 얘를 없앴다라고 하면은 이 상태에서 회기식을 돌려도 되는 거예요. 그럼 광고비를 얼마로 결정해야 되는지 나오는 거죠. 요게 다중회계 분석이라는 것이고요. 지금 제가 지금 약속했던 1시간이 지나갔고 최대한 더 빨리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파일을 보고 할 건데요. 잠시만요. 엑셀 파일 좀 열고요. 화면 공유.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대로 흐름 타고 올 거니까 한번 보셔야 됩니다. 먼저 데이터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 그러면 고객사별로 고객사 정보를 가지고 우리 매출액을 분석을 해서 새로운 고객사가 왔을 때 그 고객사 특징에 의해서 우리 매출액이 얼마가 될지를 예측하는 거예요. 자, 데이터부터 보면은 A라는 회사부터 Z라는 회사가 있고요. 이제 얘는 이제 저기 그 칼큘레이션 해갖고 그 이른바 데이터 전처리를 통해서 직원 수당 우리 제품 매출 나온 거로 한 거고요. 고객사당 우리 매출 데이터 추출할 수가 있죠. 그리고 고객사의 매출액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회사가 몇 억짜리다 알 수가 있을 때 지금 요거 억 단위라고 하면은 억 단위? 만 단위라고 할게요. 그냥 350만 원 매출이 나오는 회사고 1년에 그 회사에서 1년에 우리는 7만 원이라는 매출이 나온다고 할게요. 그리고 그 회사를 알고 보니까 2명이야. 2명이니까 350만 원밖에 매출이 안 나오겠지. 업력은 1년밖에 안 된 스타트업이네. 그럼 얘는 제조업이라고 했어요. 제조업은 우리가 그 글씨잖아요. 텍스트 정형 데이터니까 얘를 바꿔줘야 돼요. 이른바 이런 것들을 더미 변수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더미 변수. 제조는 1이라고 명명을 했고 서비스는 0, 1이라는 걸로 명령을 했어요. 사실 제조는 이거예요. 0, 1, 0, 0, 0, 0이 제조고 서비스는 0, 1, 0, 0, 0. 이게 이제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1이라는 거, 서비스 1, 서비스 1, 2, 3이라는 이런 종류 회사들이 있나 보죠. 그래서 더미 변수를, 화면이 갑자기 이상해. 더미 변수를 이렇게 설정을 해줬어요. 더미 변수 설정하는 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이게 사람 이름이요, 홍길동. 아니, 사람 이름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제품으로 분석을 한다 그러면 사실 이게 더미 변수. 더미 변수는 수치화 못하는 것들을 수치화 해주는 걸 더미 변수예요. 더미가 이제 가짜잖아요. 원래 얘는 제조업인데 제조업을 1로 하기로 합의를 봤다고. 그게 더미 변수라고. 근데 이 특징을 보셔야 돼. 이렇게 바꿨다라는 특징을 보셔야 되는 게. 그러면은 A라는 회사 제조업이고 I라는 회사 제조업이고 S라는 회사가 제조업인 거예요. 얘네들 우린 1로 하기로 했으니까 여기 잔차하고 여기서 저기 나오는 모델링을 고도하는 것들을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일 먼저 얘는 지울게요. 헷갈리니까 일부러 지웠습니다. 아니야, 옆에다 하는 게 낫겠다. 그냥 옆에다 하는 게 낫겠네. 오케이, 옆에다 해야지 그냥. 상관분석은 그러니까 그 회기식을 돌릴 거예요. 회기식을.
히트맵 작성법 따로 한다면 영상으로 보면 정말 간단한 건데, 히트맵 작성하는 거 상관분석 돌리는 게 히트맵 작성이거든요. 나중에 다른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디 갔어? 데이터 누르고, 데이터 분석. 이게 회기식입니다. 회기 분석 누르고 확인. Y축,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뭐예요? 매출액을 알고 싶은 거죠? 이렇게 잡았으니까 그냥 이렇게 잡게 그냥 이렇게 잡고 누르고 X 범위. 이게 싹 다 이게 저거예요. 이렇게 다중회기. 근데 여기까지 잡을 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 그러면 서비스 4는 안 잡았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되냐 그러면 더미 변수는 기준이 필요해요. 무조건 기준 하나가 있어야 돼요. 기준이 되는 거는 회기식에 넣지를 않는 거예요. 원래. 그렇기 때문에 잡은 게 K33K까지만 잡은 거예요. K까지만.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이름표 안 잡았죠. 이름표 안 잡았고 출력 범위는 옆으로 할게요. 옆으로. 여기로 잡고 어디 갔어? 여기 있다. 누르고 그 다음에 잔차 모델링 고도하는 거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여기까지는 할게요. 잔차 누르고 확인을 뿅 누르니까 슉 나왔네. 자, 숫자 똑같죠? 당연히 똑같겠죠. 제일 먼저 봐야 될 거 결정계에서 0.97. 와, 97%로 높대요. 맞출 수가 있대요. 그리고 쭉 봤는데 요 놈들, 되게 못생긴 놈들이 있어요. 요 놈들 표현을 한 겁니다. 요 놈들. 어떻게 했냐 그러면 P값을 싹 드래그 잡고 삽입이야. 홈이야. 홈 여기 있다. 조건부 서식이 조건부 서식 누르고 셀 강조 규칙 보다 큼 0.05 0.05보다 높으면 뭐다? 하자다. 못생긴 놈이다. 버려야 된다. 0.05 놓고 때려 말이 막 왜 이렇게 못된 말 나오냐 이렇게 하니까 X 4 5 6 7 8 못 써먹는데 이게 뭐야? 업력 제조 서비스 1 2 3 이거 싹 다 못 써먹는 데이터예요. 즉 이 데이터로는 우리 고객사 매출을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잔차라는 것을 봤어요. 잔차는 뭐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잔차는 예측값하고 이 회기식을 통해서 이게 이제 방정식이 나올 거죠. 어디 갔어? 야야야. 요 개수를 활용해서 방정식이 나오잖아요. Y는 아래부터 가야죠. 마이너스 0.3767 곱하기 X 서비스 3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런 식으로 나온 방정식을 했을 때 나온 예측값이 1일 때는 2.84가 나온 거예요. 그럼 로데이터 먼저 볼게요. 로데이터로는 이게 나와야 되는 거야. 4가 나와야 되는데 예측치는 2.843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잔차값은 0.56이 된 거고요. 0.56. 명확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처음에 봤던 극단치를 우리가 튜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극단치 튜닝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바로 지금 이제 더블 클릭 해볼게요. 요 놈보고는 표준 오차. 표준 오차를 기준으로 보통의 경우 극단치 처리를 1.5배 이상이면은 극단치라고 보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라는 걔네들은 싹 다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1.5로 할지 2로 할지 3으로 할지 1로 할지 1.1로 할지는 연구자의 마음입니다. 연구자의 마음이에요. 근데 저는 그냥 1.5로 하는 거예요. 왜? 남들도 다 1.5 하니까 저도 그냥 1.5 하는 거예요. 딴 거 없이. 그래서 1.5로 놓고 때렸더니 0.53이라는 값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싹 이렇게 잡고 또 여기서 잡을게요. 딱 이렇게 잡고 조건부 서식 요번엔 뭐보다 커야 돼. 0.5343606 빨간색으로 싹 넣어 그랬더니 요놈하고 요놈이 못생긴 놈들이야. 그럼 얘네들은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모델링이 고도화가 됩니다. 어떻게 빼준다? 25번 1번이잖아요. 하기가 어려우니까 25번은 아래서 두 번째, 1번은 위에서 첫 번째. 그러면은 A값 두 번째, Y값 얘네들은 빼줘야 되는 거예요.
아예 빼줘야 되는 거예요. 데이터에서. 그 관측치 제거한 게 이겁니다. Y 안 보이죠? A 안 보이죠? 요거 갖다가 회기식을 다시 돌렸어요. 회기식을 돌렸더니 에라 웬걸? 요거 잡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별거 아닌데 잘 어려워하시더라고 요거. 이렇게 잡고 목소리 너무 크다. 아이씨. 또 흥분해갖고. 조건부 서식 누르고 셀 강조 보다 큰 몇? P값은 무조건 몇? 0.05. P값은 뭐라고요? 0.05, 0.05. 빡! 아 얘네 못 써먹는 애요 얘네들. 아까랑 살짝 바뀌었죠? 그 다음에 잔차 계속 1.5로 한다 그랬죠? 뭐 보고 한다? 표준 오차 보고 한다. 표준 오차하고 이렇게 갖고 그 다음에 이만 숫자들을 또 잡고 조건부 서식해서 셀 강조 보다 큰 요 숫자 입력은 요거 했죠. 요거 다시 할게요. 이렇게 누르고 보다 큰 어디 갔어? 샥 안 보이니까 0.36111 시뻘건색으로 나와라가 약간 이제 분홍색으로 0.42 그럼 구두 제거를 해야 돼. 제거를 했나? 제거를 한 것 같네요. 그리고 얘도 제거를 하고 여기서 요 놈들을 제거를 한 거예요. 최종 회시기를 돌릴 때 어디 갔어? 다시요. 업력, 제조, 서비스 1 이거는 못 써먹는다고요. 업력, 제조, 서비스 1 얘네들은 못 써먹는다고요. 이렇게 잔차를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얘네는 못 써먹는 거예요. 얘네들. 그리고 최종 회기식을 얘는 저기 저 뭐냐 최종 회기식일 때는 우리 매출, 고객사 매출, 직원 수만 썼네요. 서비스 1을 딱 빼려고 봤더니 얘네 세 개를 빼고 보려고 하면은 그럼 우리는 서비스 2와 서비스 2와 서비스 3에서만 우리가 매출을 예측할 수밖에 없잖아요. 요 논리다르라면은. 근데 다 예측하고 싶잖아 나는. 그냥 싹 다 빼버린 거야. 왜냐면 여기서 이게 다 문제가 있었거든요. 얘 빼고 잔차값 빼고 해서 이런 회기식이 나온 겁니다. 했더니 결정계수가 0.98이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P값들 보니까 아우 이쁩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잔차값도 볼게요. 잔차는 표준 오차 곱하기 1.5 0.037이죠. 이렇게 놓고 조건부 서식보다 큰 0.05 아유, 이게 잘못 0.05가 0.037인데 그죠? 네, 잘못했습니다. 그렇지. 야, 야, 2 딸리네. 0.378이 4 하나 이렇게 눌렀는데 사실은 잔차 음수 있잖아요. 이거 절대값으로 봐야 돼. 절대값으로. 그래서 얘는 어떻게 튜닝을 하냐 그럼 얘 말고 어디 갔어? 요 놈을 그대로 갖고 와갖고 아니지 함수로 하셔야 되는데 ABS 함수거든요. ABS 함수가 절대값 함수입니다. 이렇게 더블 클릭 따닥 나왔죠? 얘를 이렇게 또 드래그를 잡고 조건부 서식 보다 큰 0.378241 표 했더니 요놈 못생겼네. 요놈 못생기고 요놈 못생기고. 그러면은 얘를 뺄지 안 뺄지 그냥 결정하시면 돼요. 빼면은 좀 더 데이터가 우수해지겠죠. 근데 이거를 볼게요. 이거 이제 파워포인트에 표현을 했었나 이거는? 요거를 이제 말씀드릴 건데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 그러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잠깐 파워포인트 열고 있어서 그래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는 논문을 쓰는 게 아니에요. 논문을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마케팅 값 예측하려는 거예요. 마케팅 값. 우리 세웅 선배가 세웅 형님이 저걸 보내주셨네. 또 자동화를 세웅 형한테 자동화 배워야 되는데 오케이. 지금 제가 파워포인트에서 값들 찾고 있습니다. 오케이. 34번을 봐야 되니까 화면 공유, 새로 공유.
어디 보자. 2번을 해야 돼. 2번. 포인트에 있습니다. 연습할 때 나왔던 회기식이 0.97이 나왔어요. 잔차 제거했을 때 회기식이 0.98이 나왔어요. 여기서 그 뺄 거 다 빼고 한 게 최종 회기식이 0.98이 나왔습니다. 뭐를 의미하냐 그러면 0.97이나 0.97444나 0.98963이나 0.984중이나 이만큼 좋아져갖고 뭔 의미가 있냐고. 그 의미 없어요. 0. 몇 좋아진다고 뭐 매출액이 100만 원 벌게 101만 원 벌었어. 이걸 좀 더 명확하게 맞춰야 되나? 우리가 매출액이 1억이 나오는데 뭐 1억 2천 나올 수도 있지 1억 1천 나올 수도 있고 하지만 내 기분에서는 톨러런스 아니잖아요. 내 감정상은 1.5배 극단치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예측을 한 게 1억인데 매출액이 5천이 나왔어. 이건 문제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은 이렇게 데이터 튜닝을 통해서 데이터 클렌징을 계속해주고 모델식을 정교화해야 되는 거야. 근데 1억을 예상을 했는데 9,950만 원이 나왔어. 1억 20만 원이 나왔어.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냐라는 거죠. 이거 의미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실제로 우리가 마케팅 분석을 할 때 전혀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더미 변수를 어떻게 잡았고 뭐 이런 것들을 막 말씀드리는 이런 것들을 막 제거하고 회귀 분석 실행하고 뭐 했어요. 잔차는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잔차 구하는 것도 쭉 말씀드렸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델링을 정교화하면 뭐 하냐고.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게. 다시 말씀드리면 엑셀 다시 엑셀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에 했을 때 그냥 다 잡고 있잖아요. 회기식을 돌릴 때. 이것도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다른 엑셀 한번 볼게요. 제가 그 어디 갔나 상관 분석일 때 봤나 홍보비 볼 때 했던 그 말씀드릴게요. 요까지만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거랑 이게 이제 야 제대로 공유되냐? 제대로 공유 어 나중에 공유가 안 됐었구나. 단순 선형 요건데 공유가 안 됐었네요. 제가 이거 할 때 이거 말씀드리고 사실은 이렇지가 않아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 기억나시죠? 우클릭하고 추세선 추가할 때 선형으로 했어요. 선형으로. 근데 얘는 선형 아닙니다. 얘는 사실 다항식이에요. 다항식에서도 한 번 꺾였죠. 1차. 또 한 번 꺾었어요. 2차. 세 번 꺾였어요. 3차. 한 번 더 꺾였습니다. 4차. 얘는 4차항이에요. 4차항. 명확하게 여기다가 다항식으로 하고 숫자 4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끝이에요. 요게 나온 게 요 값 뜨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예측력이 0.85로 올라갔네. 아까 때는 예측력이 몇이었어요? 0.76이랑 0.85나 한 10% 정도 차이가 나네? 10% 차이 나다고 뭐 그게 뭔 대수인데 어렵게 하지 말고 쉽게 하시라고요. 써먹으실 수 있게 엑셀로. 뭐 그런 것들 말씀드렸습니다. 그, 아이고 계속 사람이 늘었네. 약속을 했던 게 공유를 해지를 하겠습니다. 이제 공유를 안 하고 난 내 얼굴만 나와야 되는데 내 얼굴만 안 나오니까 내 얼굴 나오는 게 좋은데 그 오늘 이제 말씀드린 게 뭐냐 그러면 엑셀 갖다가 실무적으로 진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가르쳐 드리려고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한 겁니다. 실제로 적용을 하시면 뭐 매우 정확하게 되죠. 만약에 내가 KPI 지표로 활용을 한다 그러면 다음 달 매출을 내가 얼마로 잡았을 때 그냥 대략적으로 감으로 겐또 쳐서 대충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와 해서 하는 것하고 이런 모델링 돌려서 나오는 것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진짜 천지 차이예요. 우리 MBA잖아요. 아는 척 해야지. 잘난 척 해야지. 이런 것들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는 마칠 거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궁금하신 거? 이제는 그 채팅
아무도 안 올리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한두 가지 그 정도 이렇게 그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니시면 그 공개적으로 말씀하실 때 궁금한 게 공개적으로 말하는 게 부럽다라고 하시면은 개인톡으로 주셔도 뭐 천천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공유 드렸던 이 파일들 사용법에 대해서 영상을 보시고 나중에 영상을 보고 하셔도 되는데 영상을 못 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제가 이제 편집한 걸로 드릴 거예요. 편집한 거를 이제 다시 따로 드릴 텐데 그 편집 영상 보고 하셔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궁금하신 거 없으시죠? 없으시면은 이상으로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1시간 넘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요거 빼먹었다. 마지막으로 저희 동아리 자랑 해야 되는데, 동아리 자랑 후딱하고 할게요. 동아리 자랑. 미안합니다. 끝내야 되는데 계속 끝내지는 않고, 제가 그 사실 떡관종이어갖고, 떡관종이어서 그래요. 떡관종이어서. 저희 스터디가 사실은 거의 한 1년 동안 1년 이상 못 하기는 했는데 케이스 스터디를 하고 있어요. 이제 DBR 분석을 하고 서로의 인사이트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주로 DBR을 중심으로 하고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팀원들을 보충을 하면서 다른 잡지도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종국에는 이러한 스터디를 통해 갖고 논문 하나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것도 생각을 하고요. 매우 다양하게 인사이트를 정하고 우리끼리 이제 많이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동아리 2기 모집합니다라고 하면 혹시 관심 있으시면 이렇게 들어오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가장 최근에는 카톡방을 껐구나. 가장 최근에 주로 떠든 거는 역시 정치 얘기. 아저씨들이 많아갖고 정치 얘기를 좀 좋아합니다. 뭐 그런 것들 많이 얘기를 했어요. 이상으로 마무리를 하기 전에 채팅 하나가 왔네.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